마을에서는 제가 빨래방 사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생각해보면 결국 저희한테 이런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다 이런 과찬을 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난 고발의 기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새로운 사실을 알린 기사도 아닌데 그렇네. 왜 이런 칭찬을 저희한테 해주셨을까를 조금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아무리 그릇을 크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뭔가 그 그릇에는 다 담기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릇을 깊고 크게 키워야겠다.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부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삼복도로 마을 한복판에 들어선 삼복빨래방. 삼복도로 마을 중 하나인 호천마을에 위치한 이 빨래방은 조금 특별합니다. 돈을 받지 않는 공짜 빨래방이지만 이야기로 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부산일보 청년 기자들이 주민들의 빨래를 해주고 빨래값 대신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현대사를 살아낸 산 증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 그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습니다. 삼복빨래방입니다. 두 청년 기자의 지역 밀착 취재 기자, 삼복도로 정착기인데요. 부산일보 김준용, 이상배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빨래방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기자로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네, 뭐 그때도 기자고 지금도 기자긴 한데 네. 저는 부산일보 지금 사회부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부산 전반의 교육 이야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사로 쓰고 있는 김준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이상배 기자님도요. 네, 저는 지난해랑 똑같이 부산일보 디지털 미디어부 기자로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작년처럼 빨래방에서 직원으로 있지는 않고 현재 이제 다른 기자들과 다름없는 네. 디지털 미디어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빨래방의 여정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는 삼복빨래방. 이거 하나씩 얘기 좀 풀어가 보죠. 신문사 기자가 어떻게 빨래방을 열었나?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빨래방을 열게 됐습니까? 이 지난해 저희가 이제 이 준용 선배가 팀장으로 있는 이제 2030 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좀 20대, 30대 독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독특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인데 네.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이 좀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삼복도로에 그리고 어떤 시설을 만들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빨래방을 열어서 이 그 주민들의 빨래를 대신 해드리고 그 빨래를 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받자 이제 이런 컨셉이 정해지게 돼서 빨래방을 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보고 나서 유튜브도 있잖아요. 이게 네. 4명이란 인원이 갑자기 빠지는 건데 이 인력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또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지역 언론사가 선뜻 내놓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에서도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보통 이제 회사의 관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네. 아나운서님도 되게 나중에 크게 되실 분인 것 같은데 회사의 입장에서 사장 마인드인데 같이 일할 사람이 빠지면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회사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게 6개월 네. 동안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빨래만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빨래방을 차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희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일단 회사에서는 뭐 다른 일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희를 오히려 설득하기도 했었는데 네, 네. 저희는 저희가 그곳에 상주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곳의 주민이 돼야 된다. 주민이 돼야 된다. 빨래방에서 항상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회사를 설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다른 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산의 이야기 보따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삼복도로라는 곳이기 때문에 삼복도로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또 듣는 이야기들이 다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콘텐츠다. 부산의 진짜 이야기다. 이렇게 회사는 이제 유형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돈 이야기, 뭐 이런 시간적인 저희의 노동의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는 가치의 이야기로 조금 밀어붙였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밀어붙였더니 회사에서도 네. 삼복도로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부산 언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는 조금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흔쾌히 저희를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사내 인력에서 이렇게 제외해 주시는 네. 큰 결정을 하셨죠. 돌아왔을 때는 어때요? 환영해 주는 분위기였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돌아왔을 때는 빨리 기사를 써라. 다른 거 해라. 빨리 교육청 빨리 나가라. 교육청 나가라. 정확하네. 빨리 교육청. 사회부 가라.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삼복도로가 저희 회사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사실 되게 친근해요. 저희 회사 자체는 또 여기서 87번 버스를 타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호천마을도 여기서 5분 정도에 있는 거리인데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왜 뭐 부산의 중심이고 부산의 이야기 보따리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왜 삼복도로인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제 이 내용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어릴 때부터 부산 삼복도로에서 쭉 살았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그 영도 쪽 삼복도로에서도 살았고 이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때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삼복도로를 살았고 학교도 이 오. 삼복도로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삼복도로라는 환경에 대해서 좀 친숙한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 삼복도로라고 하는 게 이 부산이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피란 수도가 그렇죠. 되면서 굉장히 네. 많은 피란민들이 몰려들어서 이 원래는 이 삼복도로라고 하는 게 사실 산 허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이 피란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판자촌을 올리다 보니 만들어진 곳이 삼복도로였고 이후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분들도 그랬고 네. 이런 환경 자체가 좀 부산의 지역적인 어떤 역사를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건 2030팀이 부산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공감은 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장소를 좀 상징적으로 정할까 하다가 그런 배경에서 삼복도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빨래방이 문을 열기까지 장소 선정, 뭐 인테리어, 홍보 이 다양한 순서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빨래방을 연다고 하고 이제 회사에서 덜컥 돈을 받았는데 네. 2천만 원. 2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취재는 해봤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아. 이제 취재가 아니라 거의 창업 수준으로 일단 머리를 굴리고 그렇지. 공간을 찾고 일종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시장 조사. 오. 저희가 빨래방을 차렸을 때 어느 정도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빨래방을 차렸는데 아무도 안 오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장소 선정을 저희가 직접 했고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마을보다는 삼복도로의 가치를 담고 있지만 외부인들이 손길이 아직 많이 닿지 않은 마을을 저희는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호천 마을에서 저희를 제일 따뜻하게 아 그래요. 젊은이도 왔냐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걸어주셨던 오. 부분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빨래방이라는 공간이 덜컥 세탁기 2대 뭐 건조기 2대 이렇게 딱 세운다고 해서 빨래방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제일 따뜻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빨래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랑방이 그렇지, 돼야겠다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인 젊은 감성으로 오. 조금 꾸미기도 했고 네. 그리고 빨래방이 생겼다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아 복지시설이 생겼구나 마을에 빨래하는 공간만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야기를 받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분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열고 주민분들 하시는 뭐 에어로빅 하시는 데 가서 같이 율동도 하고 이렇게 좀 더 그래요? 다가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홍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처음에 열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이 주민분들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저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 이게 그래 그동안 어떤 뭐 구청이나 복지 뭐 관에서 해주는 어떤 뭐 복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셨지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좋아해 주셨던 포인트는 아 뭔가 마을에 무료 빨래방이 생긴다. 그리고 그 빨래방에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더라 정도로도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처음에 막 열고 했거든요. 네. 이게 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물론 오히려 좀 반기지 않는 거 아닌가 외부인이라고 우려도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을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40대 중반이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30대고 이상배 기자는 30대인데 아, 30대. 30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네. 손자 내지는 아들뻘이 나타났다는 거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래 시설을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을에 오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좀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그게 전 좀 의미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래방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몇 시 출근, 또 뭐 점심시간, 퇴근 이게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처럼 네. 하면 보면 되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해서 네. 6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빨래방 자체는 10시에 문을 엽니다. 10시에 문을 여는데 물론 일반 자영업자처럼 저희가 뭐 10시에 출근을 해서 문을 딱 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날 빨래했던 거를 개기도 해야 하고 건조기에 음. 쌓여있는 먼지도 털어야 하고 또 바닥에 뭐 머리카락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래방인데 네.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 시간이 있다 보니까 9 to 6는 똑같이 했고요. 아침 일찍은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있고 이제 10시에 문을 열면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빨래를 받고 이야기를 듣고 빨래를 해드리고 뭐 이거에 좀 무한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머님들이 잠깐 안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 시간에서는 계속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하고 뭐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목표했던 게 삼복도로의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네.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에 저희의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시면 카메라를 항상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어머님들이 카메라를 낯설어 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왜 카메라를 안 켜냐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요? 그렇게 와, 하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유튜브에 나오고 기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자기 이야기가 컨텐츠로 돼서 며칠 뒤에 자식분들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야. 엄마 뭐 유튜브 나갔다며. 뭐 와. 여기 엄마 유튜브에 나오던데. 뭐 손주도 전화 와서.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빨래방의 이야기가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기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 자제분들도 우리 엄마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정작 자기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저희 유튜브나 컨텐츠를 통해 정리를 하고 가족들도 알아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제일 좋아하실 때는 역시 가족들한테 전화 올 때 신문에 그렇지. 나왔던데 뭐 유튜브 나왔던데 이 6개월 동안의 그런 모습들이 다 담긴 게 그렇죠? 그 뭐 어머님 아버님들과 빨래하고 수다 떨고 뭐 노래 부르고 아까 에어로빅실도 뭐 네.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다양한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습니까? 이게 조금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사진관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게 네. 단순히 그냥 마을에 청년들이 와서 빨래방이라는 시설에 앉아서 이제 오는 어머님들, 오는 아버님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잘 몰라서 오지 못하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순간들이 되게 고되고 기뻤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 순간들보다는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빨래방에 오셔서 되게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어머님이 있는데 네. 이제 이영희 어머님이라고 항상 저희 빨래방에 자주 와주시고 먹을 것도 가지러 와주시는 단골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이 평소에 항상 유쾌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하는데 네. 이 당신 이야기를 하실 때 부산에 내려와서 정말 물 때문에 이 삼복도로가 지금은 아닌데 네. 옛날에는 제대로 된 뭐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공용 우물에 기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이를 업고 이제 새벽에 막 줄 서 있으면서 몇 시간씩 있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산꼭대기 절에 가서 거기 있는 호수에 있는 물 떠오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물을 펑펑 못 쓰겠다라면서 이렇게 막 눈물 보이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진솔하게 해주셨을 때가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준용 기자님은요? 저희가 빨래방에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마을 어머님들 표현으로 이렇게 벌여 나갔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는 어머님들하고 사진 찍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사진. 네. 저희가 딱 그날 하루만 삼복 사진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빨래방을 다 사진관처럼 개조를 해서 뭐 회사에 있는 사진 전용 조명도 가지고 오고 뒤에 시트도 깔고 이렇게 해서 사진관을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사진관을 만들었던 이유가 어떤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 지갑 속에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사진 한 장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네. 빨래방에 오셔가지고 이게 내 그 어렸을 때 사진인데 50년 된 사진, 흑백 사진이에요. 네. 동생하고 찍은 건데 이걸 좀 복원을 해줄 수 있겠냐. 근데 복원은 저희가 거창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해드리지만 네. 어머님 말하는 복원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저희가 좀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 만들어 달라. 이게 복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원을 해드렸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사진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옛날의 추억, 옛날의 네. 기억들을 다 사진으로 가지고 계셔서 저희랑 같이 지냈던 6개월도 좀 아름답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저희가 사진관을 만들었고 어머님 근데 사진관 만든다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영정 사진도 찍어주냐. 이거 어머님 아버님 필요한 건 사진은 영정 사진인 거예요. 그러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우 흔하게 네컷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마지막에 사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매우 일상이 돼 있는데 네. 어머님들은 사진하면 영정 사진을 떠올리셨고 근데 저희는 영정 사진 안 찍는다. 제일 밝은 미소 가득한 저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렇게 사진관을 열었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335 오시기도 하고 생전 보기 힘들었던 아버님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랑도 꼭 찍고 싶다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저는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언론에서 귀 기울여지 않았던 사람들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여줬던 이 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자극적인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뭐 넘쳐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이걸 듣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천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결국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조회수 그리고 이제 의미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저울질해가면서 잘 가져갈 균형을 것이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초반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한 4화 정도에 나온 이제 삼복이라고 저희가 빨래방 공사 중에 이제 다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서 그를 저희가 좀 치료해주고 그걸 다시 삼복도로에 이제 풀어주는 이런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삼복이 관련 댓글과 이 삼복이 관련 영상에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담은 컨텐츠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당시에 고민을 했던 게 네. 이런 고양이 관련 영상을 조금 더 올리면 분명 조회수는 더 나올 것인데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아니니까 이거에서 좀 고민을 했다가 방향을 다시 잡아서 이제 조금 비중을 줄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삼복 빨래방을 연재하는 내내 이 조회수와 의미를 저울질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조회수를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회수라고 표현하면 조회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뭐 최대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영상도 좀 예쁘게 만들고 노래도 좀 잔잔하게 깔고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 쉽게 자막도 좀 깔고 이런 노력들이 맞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천마을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 온전히 전달할까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도 조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노력들을 계속 꾸준히 했었던 것 같고요. 김준영 기자님은요? 방금 이상배 기자가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희가 직업이나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직업도 같은 직업인 맞아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9년차 기자인데 그걸 잊고 있다가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 고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콘텐츠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그 고민들을 해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마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로 저희를 보고 뭐 기사로 저희를 보는 사람들 시각도 너무 기자입니다를 내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분들은 어느 순간 저희가 기자가 아니라 그냥 매일 오는 청년들이 됐을 때 진짜 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영상이나 저희 기사에도 저희가 기자입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을과 저희가 어울리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내 자신의 위치는 뭘까?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기자 생활을 해야 될까가 저희 팀이 모두가 고민하고 좋은 숙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노력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걸 상을 주면서 이제 지역 언론이 나아갈 길이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다라는 평가가 많던데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언론사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지역 매체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고 수도권의 시각만 전해지고 있는데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이런 지역 언론인이 가진 고민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 고민들도 나눠주시죠. 그 삼복 빨래방 저희가 이번에 낸 책은 처음에는 이제 삼복 빨래방의 어떤 뒷이야기 이런 과정들도 담았지만 사실 그 책에는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언론인으로서의 고민도 조금 뒤에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막상 이 지역에서 일을 했을 때 수도권에
밸류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의 밸류와 저희 지역에서 다루는 어떤 밸류, 그리고 분명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도 알아야 될 어떤 소식들과 뉴스가 있는데 그게 수도권 소식에 비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가 2배, 3배는 좀 더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고 결국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언론인들이 네. 조금 더 지역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포장을 하고 잘 이 독자들에게 담아서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책에 담았습니다. 네. 김준용 기자님은 9년차 기자신데 네. 어떠세요? 예, 뭐 고민 그러니까 저희 삼복 빨래방에서 고민을 담당하고 있는 건 전데 이제 고민을 제가 아무래도 제일 마을에서는 제가 빨래방 사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저희한테 이런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뭐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다 이런 과찬을 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난 고발의 기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새로운 사실을 알린 기사도 아닌데 그렇네. 왜 이런 칭찬을 저희한테 해주셨을까를 조금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아무리 그릇을 크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뭔가 그 그릇에는 다 담기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그릇을 깊고 크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래방을 하면서 하게 됐고 저희가 책을 쓰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무겁고도 어려운 이야기도 저희 책에 좀 재밌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빨래방 이야기로 돌아와서 10월 31일 삼복 빨래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면? 지난해 10월 31일 저희의 취재는 끝났지만 네. 빨래방은 아직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지금도 그 공간 그곳에서 사실 빨래방의 주인은 기자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잖아요. 네. 빨래방의 주인은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주민분들이 계속 이렇게 조를 짜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군요. 마을 협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운영할 때보다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을 분들이 거기가 진짜 이제 사랑방이 된 거죠.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랑방을 만들어 드리고 나온 거고 그래서 삼복 빨래방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과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두 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뭐 영상 편지처럼 보고 해야 되나요? 음악도 깔아드리겠습니다. 잔잔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외부인으로서 처음 들어온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6개월 내내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머님들의 진솔한 얘기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빨래방이 모두 끝난 지금까지도 항상 저희가 호천마을을 찾아갈 때면은 너무 반겨주시고 정말 늘 응원한다고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함축이 돼 있네요. 말이 좀 긴 알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죠. 네. 긴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좋습니다. 자,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큰 돈을 바라지 않고 이 이야기로만 이 값을 치른다는 얘기가 좋았는데 앞으로 두 분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운이 좋게 저희가 조금 판이 깔렸고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교육팀에 있다면 교육청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사회부에 있다면 이제 사회성 기사를 써야 할 텐데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기사를 쓰던 결국 저희가 지금 발딛고 있는 곳이 지역이라는 걸 잊지 않고 좀 지역에 기반해서 좀 지역민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사를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사 저희의 취재기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책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신이 역시 다르다. 9년차 기자. 저는 고민을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번쩍 상면은 자기 기자 얘기만 해서 다른 얘기하고 있었네요. 책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읽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절판되지 않고 절찬 판매 중에 책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지역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두 명의 기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빨래방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로도 이슈 인사이드 한번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을
크고 깊게 만들겠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았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오늘 책입니다. 이 세탁비는 이야기로 봤습니다. 삼복빨래방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플인사이드 부산일보 김준용 이상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